안녕하세요. 매곡고등학교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방어작용과 2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1차 방어작용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내 몸 안의 물질이 아니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빠르게 제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선천적 면역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항원이라는 것을 인식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내 몸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 제거하는 것이므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2차 방어작용, 즉 후천적 면역과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어작용이란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하면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병원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면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2차 방어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각 특정 부위를 감지를 합니다. 3차원 입체 구조를 감지를 하고요. 그 병원체만을 제거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라는 말을 처음 배우죠. 이건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특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뜻이고요. 비특이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2차 방어에서는 이 특이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콕 넣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몸의 면역계와 림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람의 몸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조금 낯설죠. 보통은 붉은색, 푸른색 그려져 있는 혈관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은 림프구, 림프절, 림프관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면역과 관련된 곳입니다. 일단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관들이 보이죠. 전체도 다 보이죠. 이 관은 림프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처럼 전체적으로 다 펴져 있는데, 이거는 적혈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붉게 보이지 않아요. 다음 림프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림프절입니다. 그리고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림프구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면역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뼈 안을 화살표로 넣어놨죠. 뼈 안쪽 우리는 골수라고 부르고요. 여기 지금 가슴에 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가슴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림프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분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림프구가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장소는 골수입니다. 골수가 어디더라? 여기 골수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성숙하고 분화하면 비림프구가 돼요. 비림프구. 그런데 어떤 림프구는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슴샘.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가슴샘에서 분화되면 이 아이는 T림프구가 됩니다. T림프구. 자, B림프구와 T림프구는 생성되는 장소는 같죠. 골수로 같은데 성숙하고 분화되는 장소가 달라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 분화하고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B림프구의 B는 골수의 영어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거고요. T림프구의 T는 가슴샘의 영어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고요.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룰 건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2차 방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차 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독성 T림프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과 B림프구와 항체가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이 구가 혈구, 세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관여해서 세포성 면역이고 여기서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항체가 관여하는데 항체는 체액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될 겁니다. 별표 100만 개. 자, 그러면 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과 조금 다르죠. 책의 그림이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그림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가져온 이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좋겠네요. 중간에 여기 선생님 점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죠. 이 앞은 1차 방어작용이고 이 뒤부터 2차 방어작용입니다. 1차 방어작용에서 우리 호중성 세포와 대식세포 기억나죠? 호중성 대식세포. 자, 제일 처음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외부의 물질이란 것을 인식하면서 대식세포 이걸 확 잡아먹죠. 잡아먹고 나서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원을 제시합니다. 뭐 한다고요? 항원 껍질을 밖으로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놈이 들어왔어 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럼 그 정보를 받는 세포가 누구냐면 보조 T림프구예요. 너무 중요하다. 보조 T림프구가 여기 보세요. 대시세포가 야, 이런 놈이 더 들어왔어 라고 제시해주는 껍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게 여기로 오는 거죠. 보조 T림프구. 자, 이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의 정보를 가지고 T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T림프구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 네.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 자, 그러면 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그 항원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항원에 감염된 세포들을 죽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원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세포성 면역이야.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보조 T림프구가 이걸 활성화하네요. 얘가 뭐냐면 B림프구예요. 자, B림프구는 보조 T림프가 가지고 온 정보를 받으면 바로 증식과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는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기역세포로 분화가 돼요. 형질세포가 한 역할은 뭐냐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서 항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항원을 제거하는 작용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기억세포. 자, 기억세포는 영어로 메모리 셀이에요. 진짜로 기억해. 뭘 기억하냐면은 항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또 들어왔네? 안면 있는 놈이네? 이렇게 되면 재빠르게 기억세포가 분화가 되는데요. 뭐와 뭐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매우 빠르게 분화가 되어서 아주 많은 형질세포를 만들어내죠. 아주 많은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 항체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빠르게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놀랍지. 어마어마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2차 방어작용은 정리가 됐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 항원이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어. 처음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잠복 시간이 있고요. 그 잠복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혈중의 항체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 잠복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대지세포가 항원을 일단 잡고 그 정보를 보조 T림프구에게 전달하고 그 보조 T림프구가 B세포에게 B림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그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바뀌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네요. 자, 항체는 어차피 만들어지면 필요 없으면 다시 없어집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오줌으로. 그럼 결국에는 항체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때 똑같은 항원이 침입을 했어요. 우와, 잠복기 없지. 바로 항체 농도가 부악 증가해요. 이거는 무슨 일일까? 뭐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항원 X가 침입했을 때 재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분할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항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항원 Y가 침입했어. 근데 이 항원 Y가 처음 들어온 거야. 그럼 항원 Y와 아까 들어온 X를 동시에 내가 주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항원 X에 대한 그래프는 빠르게 증가하죠. 왜?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항원 Y에 대한 기억세포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잠복기를 거치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얘는 X에 대한 그래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원 X를 기억했다가 또 똑같은 항원 X가 들어왔을 때 그 항원 X에 대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2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설명을 할 때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구별 안 했는데 1차 면역 반응은 최초로 들어왔을 때를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2차 면역 반응은 항원 X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것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그래프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즘은 좀 쉬운 문제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백신. 자, 요즘 백신 때문에 난리 났죠. 백신은 재료가 뭘까? 항원을 제거하니까 항체일까? 아니면 면역세포일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백신은 재료는 항원입니다. 항원. 그래서 항원을 조사하는데 아이고 강한 항원을 조사하면 될까 안 될까? 강한 항원을 조사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코로나19를 바로 조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약화된 항원으로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원의 껍질을 제시하거나 이 항원을 비실비실 거의 죽은 상태로 조사하는 형태를 우리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항원을 1차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항원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억세포.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재빠르게 그 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의 원리 꼭 기억하세요. 뭘 주사한다? 약화된 항원을 주사해서 미리 뭘 만들어 놓는다?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형태의 항원이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항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항체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Y자처럼 생겼죠. 맞아요.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은 모든 항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모든 항체가 이 부분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파란색 부분은.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은 항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항원이 결합하는 부분이에요. 항체는 Y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요 윗부분에 이제 항원이 결합하고 항원의 껍질과 일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특이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항원에 항원인데 병원균이죠. 이게 뾰족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뾰족한 구조를 가진 항체랑 네모란 구조 항체를 비교하면은 어느 게 결합할까요? 요게 결합하는 거죠. 얘는 이 항원과 구조가 달라. 그래서 결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특정 부위의 모양이 일치하여 결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특이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항원이 제시하는 물질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A, B, C라는 항체가 있을 때 여기는 A가 인식하는 거고
여기는 C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A와 C는 항원 여기 이 항원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B는 딱 맞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결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특이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항체는 뭘 하냐는 거지. 자, 항체는 이렇게 항원과 붙어서 첫 번째 독성을 중화시키고, 이거 중요한 말이 여기 있네. 응집을 유도합니다. 응집이라는 것은 서로 엉겨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응집을 유도해서 덩어리지게 만들고요. 그 덩어리져서 무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침전이 되죠. 그래서 항원끼리 다닥다닥 붙어서 덩어리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백혈구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백혈구들이 이것을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보채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세포에는. 그러면 이 보채 단백질이 붙도록 해서 보채 단백질 세포에 붙도록 해서 세포벽에 구멍을 냅니다. 세포에 구멍을 내서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좀 특이한 말이 하나 더 나온 게 응집인데요. 응집이란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항원과 항체처럼 모양이 이제 딱 결합하는 항원 항체들이 만나서 서로 엉겨서 덩어리 지는 거. 서로 항원과 항체 반응으로 서로 엉기죠. 엉겨서 덩어리가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응집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원의 특정 부위에 항체들이 결합해서 서로 엉기게 만드는 그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응집이라고 한다. 이 말은 나중에 혈액형 판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쩌면 또 두려움에 살고 있죠. 그래도 진짜 개인적으로 자기 몸의 면역력을 높여놔야지 이 사태를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의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백신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사가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의 보장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인류는 그것을 꼭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선생님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혈액형 판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